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서울여자대학교의 김진석입니다. 저는 앞에 토론한 내용과는 조금 방향을 다르게 해서 새 정부가 출범하고 그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분권적인 정책을 운영하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커다란 그 틀로 작동하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가 어떠한 복지정책, 틀, 철학,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 항상 기대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교차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선을 기대를 했던 사람이든 아니면 기대하지 않은 사람이 당선이 되었든 새 정부의 출범은 모든 시민들에게 일정한 기대, 일정한 희망을 제공하는 요소로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는 복지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는 자리이고 특히 이제 인천 복지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몇 가지 당선자가 가지고 있는 국가 비전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지국가의 비전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비전 사이의 교집합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은 당선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실 지난 그 대통령 선거의 과정이 지난 역대 어떤 선거보다도 최근에 어떤 선거들보다도 정책이 상실한 정책이 실종된 선거였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자와 해당 이제 조만간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나면 여당이 될 그 당에서의 복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당선자의 고민은 피폐해진 국민의 삶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국가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당선자의 출마 선언문 거의 이제 1년이 다 돼가는 출마 선언문에 적혀 있었고요. 또 하나의 지점은 아무리 그 당선자를 수식할 때 수식어로서 등장하는 30년 검사라고 하는 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복지국가에 대한 비전과 철학을 당연히 저는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의 복지정책을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자료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당과 후보가 선거 시기에 내놓았던 그 당의 공약집이 있었고요. 그 공약집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했고 그 이후에 또 공약집 위에도 선관위에 등록했던 10대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고 거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새 정부가 내놓을 그 공약이 담긴 공약집의 제목입니다. 왼쪽에 있는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거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은 저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 안에 우리가 복지정책이라고 얘기할 만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살펴보면 크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대 대상별 맞춤 공약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요. 1번에서부터 14번까지 우리 아이, 청소년, 청년, 엄마, 아빠,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 가족 그리고 그 이외에도 소상공인, 과학기술인, 문화예술인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밑에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우리 아이라고 되어 있는 저 공약이 사실상 세대 대상별 맞춤 공약의 공약집에 담겨 있는 내용으로는 전부 다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대선 시기에 소위 단문형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을 했었는데요. 그 내용이 사실상 공약집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의 영역, 하나의 챕터를 할애를 해서 당선자와 당이 복지와 관련해서 언급하고 있는 장이 있는데요. 그 장의 제목이 지금 왼쪽에 있는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라고 하는 제목 아래 6개의 꼭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주요한 정책 공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6개를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앞에 있는 세 개가 소득 보장과 관련한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보장과 관련한 정책들입니다. 근로장려세제, 생계급여의 확대, 그다음에 국민안심지원제도라고 이름 붙이고 있는 긴급지원, 기존의 긴급지원 제도죠. 제도의 확대 시행을 하겠다는 것이 세 개의 꼭지로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뒤에 나오는 세 개의 내용들은 종사자,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그리고 사회복지 시스템의 디지털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부자 세액공제에 대한 상향 조정에 이르기까지 얘기들이 이 내용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특징적인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상 총론적인, 그러니까 왜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를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은 충분히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 6개의 아이템으로 정책을 설명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라고 하는 내용 안에서 우리가 오늘 주요하게 얘기하게 될 사회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상 담겨져 있지 않은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하게 정책 공약을 살펴볼 수 있는 거가, 모든 후보자가 선관위에 10개의 주요 공약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10개의 주요 공약 중에 6번째 공약이, 지금 이제 두 번째의 밑에 있는 6번째 공약이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양육까지 국가 책임 강화라고 하는 제목의 공약이고요. 그 공약의 내용을 설명해 놓은 것이 여기 밑에 있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8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내용을 보면은 산모와 그 영유아에 대한 산후조리부터 양육까지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 내용들을 이제 주요하게 보게 되면 난임에 대한 공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임신 출산과 관련한 지원을 강화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사실상 이 내용에서도 역시 구체적으로 직접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충분히 담겨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새 정부의 복지 정책의 특징으로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단문형 공약이 대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공약에는 그 공약이 타겟으로 하고 있는 어떠한 사회적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과 가치 철학이 담겨 있게 마련인데, 그 내용들이 충분히 드러나 있지 않아서 지금 현재의 그 공약집만 가지고는 그 문제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총론의 부재입니다. 이 정부가 그리고 당선자가 지향하는 사회상, 그리고 그러한 사회상이 실현되었을 때 국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부재한 상태에서 개별적인 정책 공약들이 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은 현 정부의 새롭게 등장할 그 정부의 정책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인수위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계의 전문가, 특히 사회복지와 사회서비스 분야의 전문가들도 이미 인수위에 다수 포진되어 있고, 그들이 구체적인 공약을 정책화하는 작업들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현 정부가 앞으로 구현했으면 하는 사회서비스 정책, 그리고 인천도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어떤 사회서비스 정책을 더 추구하고 강화할 것인지를 몇 가지 항목으로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권리로서의 돌봄과 사회서비스의 보장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서비스 분야의 내용들은 욕구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사회보장 정책의 일부로 진행된 것은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보편적인 권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었던 내용이고요.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리로서의 사회서비스 보장을 반드시 구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분권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구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문재인 정부 안에서 정책 브랜드로 시작을 한 바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한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지금 현재 굉장히 제한적으로 시범사업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새 정부에서는 분권적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구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으로 사회서비스 전반적인 공공책임성의 강화이고, 공공책임성 강화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공공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 주체의 형성과 그 다음에 인력의 형성에 이르기까지의 주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원의 역할 정립인데요. 이 문제는 앞서 얘기했던 사회서비스 공공책임성 강화에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고, 사회서비스 원이 공공서비스 제공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해야지 비로소 공공책임성의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큰 주제인데요. 돌봄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정, 재평가, 이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가정 내에 특히 여성들에 의해서 제공되던 무상노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던 돌봄노동이 지금 현재 사회적 돌봄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여전히 제대로 된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돌봄의 질이라든지 돌봄 노동의 질이 굉장히 열악한 이 상황 속에서는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돌봄과 사회서비스가 제기되기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5가지 정도의 맥락이 새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에서도 드러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인천시 사회복지 정책을 고민하고 구현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났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석 교수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새 정부가 새로운 국정 목표와 미래상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거기에 따르는 사회복지의 방향성, 이것들을 좀 찾아보려는 노력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마 사회복지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민은 휴먼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놓여져 있습니다. 특히 그 신사회 위험으로 불리우고 있는 이 돌봄에 대한 문제, 돌봄 노동에 대한 문제, 돌봄 노동의 가치를 개발하고 그것을 사회 속에 심는 것은 굉장히 큰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논의거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이제 저희가 또 다른 토론자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노인 돌봄의 문제나 지역사회 돌봄 통합 모델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연구를 꾸준히 해오신 우리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전용호 교수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 방송을 포함해서 장애인분들의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도 두 분께서 수화 통역에 참여하고 계신 점 감사드립니다.